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여름에 강수량이 더 많은 이유, 그 다음은 우리나라 중부지방, 남부지방에 강수량이 많은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여름에 강수량이 많은 이유, 아까 이야기했었죠? 뭐였죠? 네, 장마, 태풍, 그리고 계절풍이었습니다. 요 세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장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요, 여러 공기 덩어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은 차가우면서 여기 바다 위에 차가우면서 습기를 많이 머금은 여기 공기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서 이만큼 내려와 있는 거죠. 근데 여름이 되면 우리 동남쪽에 이렇게 뜨거우면서 습기가 많은 공기 덩어리도 점점점 힘을 키워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던 이렇게 차갑고 습한 공기 덩어리와 아래에서 밀고 올라오는 이 뜨겁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물기가 많은 스펀지가 이제 물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기가 많은 스펀지 두 개를 서로 양옆에서 밀면은 이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스펀지가 머금었던 물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것처럼 이렇게 북쪽에 있던 습하고 차가운 공기 덩어리, 남쪽에서 올라오는 뜨겁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만나면요, 이 만나는 부분에서는요, 비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그건 한쪽의 공기 덩어리가 힘을 잃고 밀릴 때까지입니다. 이 장마가 끝나면 우리는 여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네, 아래쪽에 있는 이 뜨겁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기 덩어리의 힘싸움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힘싸움은 이렇게 요런 선을 장마 전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선이 아래로 내려갈 때가 있고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아래에서 보통 시작해요. 왜? 이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이제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게 위로 이동을 하다가요. 어떤 경우는 이 장마 전선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아래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뜨겁고 습한 공기 덩어리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 장마 전선은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던 차갑고 습한 공기 덩어리의 힘이 약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장마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름에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태풍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만 더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 지구 전체가 좀 뜨거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에너지가 점점 우리나라에 지구에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적도가 있고요. 적도의 위쪽에 여기 바다에서요. 이제 에너지가 많이 모이게 되면서 이곳에서 이제 태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오리가 치는 태풍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태풍은 팽이처럼 돌면서요. 어디로 올라오냐면은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죠? 네, 바로 중위도인 이곳에 있죠. 이렇게 적도 부근에서 이제 발생한 태풍은요, 점점 뜨거운 바다 위를 거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바다에서 이제 에너지를 점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태풍은 점점 힘이 세지겠죠. 만약에 이 태풍이 일본이나 중국, 대만 같은 곳에 먼저 도착한다면 더 이상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태풍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무선 청소기를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청소기 힘이 약해지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운이 나쁘게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 아무런 땅에 닿지 않고 바다를 거쳐서 올라오는 태풍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 태풍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회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오다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혹시 편서풍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편서풍은요, 우리 중위도에서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듣지 않아도 됩니다. 중위도에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가 이 편서풍인데요. 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 태풍은요, 이렇게 편서풍이 이렇게 불거든요. 방향을 이렇게 틀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 그 다음에 여기 남해안 지방인 이쪽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 그리고 어쩔 때는 이렇게 서울로 바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보통 여기에서 많이 꺾여서 우리나라 땅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북쪽 부근에는 바로 상륙하는 일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름에도 이쪽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그런 강수량이 이 북부지방에 비해서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상륙된 태풍은 이제 전기선이 끊긴 것처럼 육지를 지나면서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자, 태풍에 대해서도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절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계절풍은요, 그 계절에 불어오는 특징적인 바람을 뜻하는 것으로요. 아까 이야기했던 뜨겁고 습한 여기 아래쪽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힘이 점점 세지면서 이곳에서 습하고 뜨거운 바람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많이 불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바다에서 불어오니까요, 이제 물기가 많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물기를 이쪽 제주도, 남해안 지방에 많이 비를 뿌리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요, 이 남부 지방에
특히나 비가 많이 오는 것이죠. 알겠죠? 여기다가 선생님이 남동쪽, 남동풍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이제 여름에 강수량이 특히나 더 많은 이유 알겠죠? 자, 이제 중부지방,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북부지방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북부지방보다 많은 이유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장마, 태풍, 계절풍과 거의 비슷한 이유입니다. 보통 이제 여름에 비가 집중되는데요. 이 여름에 올라오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요. 보통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이죠. 남쪽에서 비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남쪽에서 비가 시작돼서요,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공기 중에 있는 물기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마르겠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는 비가 잘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많은 이유는요, 우리나라 비 이런 것은 여름에 집중이 되는데 보통 남쪽에서 비가 많이 시작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도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요, 이렇게 여기는 육지입니다. 육지. 그러면 이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에는 물기가 매우 적겠죠. 매우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에는 물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북쪽은 비가 오기가 조금 힘든 지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유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알려면요, 우리나라의 산맥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왜 비와 산맥의 관계가 있냐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솟아 있으면요, 물기를 많이 머금은 구름이 이 산맥에 부딪히면서 이 물기를 머금었던 이 구름 속에 있던 물이 이렇게 비를 뿌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에 구름이 있다면 이쪽으로 부딪히면서 비를 많이 뿌리게 되겠죠. 먼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산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산맥이 하나 있죠. 함경산맥, 마천령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지만 산맥이 이렇게 또 이어지고요. 이렇게 또 이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여기저기 산맥들이 존재합니다. 선생님이 큰 것만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리고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야지 비가 올까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물기가 많으니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맥에 어떻게 부딪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여기 제주도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렇게 물기가 많은 바람이
어디서든 많이 불어오겠죠.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 자, 보세요. 여기 산맥에 부딪히면서 이쪽 부분에 비를 많이 뿌리겠죠. 이렇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쪽에서만 불어오지 않고요. 또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보이나요? 광주역 부분. 여기는 비가 적게 온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는 산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구름이 와서 부딪힐 그런 산이 없다 보니까 비가 별로 오지 않는 곳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밑에 있는 이 부분도 매우 넓은 평지이기 때문에 비가 더 적게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산맥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비가 오겠죠. 서울도 선생님이 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태풍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자, 근데 특징적인 부분이요. 이 대구입니다. 대구를 비롯한 경상북도. 어때요?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든 다 이 산맥을 넘은 바람이 이 경상북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산맥을 한번 넘은 바람에는 물기가 많을까요? 물기가 적겠죠?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물기가 적은 바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산맥으로 둘러싸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상북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강릉 옆을 한번 볼까요? 이곳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많이 오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자, 이곳은요, 영동지방, 영서지방을 가르는 이 기준이 되는 곳인데요. 자, 이곳은요, 이렇게 넘어오던 바람이요, 이 태백산맥에 부딪혀서 비가 이렇게 영서지방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이쪽 동해 쪽에서 불어오는 습하고 물기가 많은 바람이 또 이 산맥에 부딪혀서 영동지방도 이렇게 강수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북쪽은요, 기본적으로 남쪽에서 올라오는 비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된 상태에서 이제 끝나버리기 때문에 북쪽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사실 이 부분,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부분도요, 사실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선생님이 편서풍 이야기했죠? 이제 서쪽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낭림산맥에 부딪혀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가 좀 적게 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나는 이유 이해가 됐나요? 자, 시작.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강수량이 많은 이유는요, 장마, 태풍, 계절풍의 영향 때문이고요. 이런 장마, 태풍, 계절풍으로 여름에 비가 오고 다른 계절에는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댐이나
저수지처럼 한 번에 많이 온 물을 이렇게 저장해서 조금씩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중부 남부 지방에 강수량이 많은 이유는 비는 여름에 집중되고 남쪽에서 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북부 지방보다는요, 남부 지방에 그리고 중부 지방에 농사 짓기가 더 좋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하나 빠져먹었는데요. 댐 저수지 말고도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땅을, 이런 땅에다가요, 이렇게 이만큼 털을 돋아요. 1m, 2m 털을 돋은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집을 짓는 이런 집을 우리는 터도둠 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터도둠 집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 배웠죠? 그래서 이런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별로 다양한 그런 생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설피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이런 나무로 이렇게 신발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이런 테두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눈에 푹푹 빠지면 너무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발을 얹어서 묶어 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고요. 그리고요, 울릉도에는 겨울에도 비가 많이 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집의 모양인 우대기 집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대기 집은요, 이렇게 봤을 때 집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요, 여기 울릉도 집은 이렇게 앞으로 좀 더 내서요, 이렇게 가림막을 집에다가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는 우대기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밖에 눈이 이렇게 많이 이만큼 쌓였을 때도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는 이런 우대기 집 같은 특징적인 주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강수량의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